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산업뉴스입니다. 인삼의 상식을 깰 만한 수삼 재배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6년은 걸려야 상품성이 보장되는 수삼을 4개월 만에 생산하고 이제는 뿌리가 아닌 잎과 줄기 모두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실 속에서 피어난 새파란 잎들, 바로 인삼입니다. 오직 물과 양분, 햇빛으로만 수경 재배가 이루어지고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약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이 인삼 환경 조절 온실은 최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청정 인삼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절한 양의 빛과 물, 영양분을 공급하고 온도와 습도 등 인삼에 알맞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수경 재배 기술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연속해서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연중 소비자들이 원할 때 가장 질이 좋은 그런 수삼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경 재배 인삼은 토양에서 뿌리만 생산되던 일반 인삼과 달리 줄기와 잎까지 함께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삼 잎은 식용으로 쓰는 뿌리 부분보다 사포닌과 비타민 등의 영양 성분이 더 많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오랜 시간 재배해야 하는 인삼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품성 있는 수삼으로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20g짜리 수삼 재배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3번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LED 빛을 이용해 수삼을 재배하는 식물 공장입니다. 이곳 역시 자동으로 빛과 온도, 물의 양, 바람까지 조절합니다. 또 LED 조명 색깔에 따라 또는 빛을 쬐어주는 정도에 따라 수삼의 특정 성분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청정 수삼을 통한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수삼 잎이 샐러드와 화장품, 음료수 등에 쓰이면서 지난해 매출 실적은 5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굳이 육년근을 섭취하지 않고 전형근이지만 인삼의 잎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삼잎을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라든지 식품, 재료 그런 걸로 활용할 수가 있죠. 이제 남은 과제는 일반 농가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더욱 확대하는 것. 더 좋은 품질의 인삼을 더 빠르게 재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 함께 만든 장승과 솥대를 마을 입구에 세워 마을의 안녕을 염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장승과 솥대를 상품화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이가락 기능 전수자를 김민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쪽으론 험상궂은 얼굴로 마을을 지키고 다른 한쪽으론 다정한 얼굴로 이방인을 맞는 장승. 민중의 생활에서 시작된 장승 예술을 30년째 이어오는 이가락 장승제작 기능전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함께 만든 장승이기에 장승마다 각 마을의 심성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 눈은 개똥이 아버지가 만들고 한쪽 눈은 누구네 아버지가 만들고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그 얼굴의 모습이 눈이 짝짝이고 하나는 크고 작고 입이 삐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해학적인 그런 표정들이 장승의 매력이. 장인이 만든 장승과 솥대는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어 현재는 15개국에 그의 장승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인은 자신의 기술이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장승과 솥대를 활용한 트로피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는 사회적 기업이나 시니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기능을 무료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의 배운 재능과 능력을 발휘한다면은 더 많은 우리 장승 문화, 전통 장승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창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과 준비를. 장인의 꿈은 선조들의 전통대로 장승이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작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또 내수도 하고 문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경제와 연결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우리네 삶 속에서 숨쉬고 있는 그의 작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인 가상화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90건에 불과했던 출원 건수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07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컴퓨터 서버 가상화 기술과 저장장치 가상화 기술이 각각 45%와 14%,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응용 서비스 기술이 41%를 차지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가상화 기술이 편리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특허 출원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여름 소비시장이 1년 만에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943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7포인트 상승한 10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시장의 활력과 함께 여름철 특수가 겹쳐 유통기업의 매출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처럼 소매 유통업 경기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웃돈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217개사인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5년 내에 400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8일부터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열리는 제8회 한중일 30인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회장은 한중일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이 오는 1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만 NPNT와 나노융합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은 양국의 수요 공급 기업 간 나노기술과 제품의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국내 9개 대기업이 불산과 황산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까지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진단에 나섭니다. 전통 농업 방식에서 과학 영농으로의 변신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도전이 우리 농촌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